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입니다. 홍성남 신부님,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이신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혐오에 대해서 좀 예, 혐오. 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혐오라는 게 누군가를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는 아닌 거죠.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걸 혐오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 밑에 그렇죠. 미워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감정은요. 예, 그러면 혐오라는 거는 그 밑이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혐오 언어 중에 틀딱충이라고 있잖아요. 노인들을 틀딱충이라고. 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예, 정말 벌레로 본다는 거죠. 정말 나쁜 표현입니다. 예. 그런 뭐 엄마들 아기 돌보는 엄마들 보고 뭐 맘충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혐오 대상으로 보는 거를 이제 그걸 혐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맘충이라는 건 정말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 덕분에 지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어났고 네. 생명을 유지했고 생명을 그분에게 받았고 하여튼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뭐 예. 100일이 넘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 도중에 흉기를 휘두른 분이 있었다고 그러고 이분이 60대 남성인데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닌 일종의 뭐 혐오 문제. 혐오 문제죠. 예. 그 우리나라의 그 혐오 문화 중에 정치 혐오가 있잖아요. 네네. 그 좌파를 보면은 무조건 빨갱이다 빨갱이. 그러고 우파를 보면 태극기 부대다라고 네.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 혐오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 혐오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은 아닌 것 네네. 같고요. 네. 혐오 문화에 세뇌돼 가지고 나간 사람. 그래서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봇이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 혐오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뇌가 파충류, 영장류, 포유류의 뇌가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영장류의 뇌가 발달하지 않은 파충류의 뇌를 가진 사람들이 혐오 문화가 심하다 그래요. 아니 뇌야 사실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같은데 이 발달되는 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영장류의 뇌가 발달돼 있고 네.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집단적인 그 폭력적인 문화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파충류의 뇌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도 벌레만도 못한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거나 만약 그러면 예. 이렇게 누군가를 해치는 거 말고요. 예. 이를테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축구 같은 거 보면 막 예. 축구장에서 막 이렇게 흥분도 하고 예. 그렇게 푼다면 이를테면 그건 좀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혐오로 푸는 방식은 왜 혐오로 이런 푼다는 거죠? 거는 본인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타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혐오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를테면 여성 혐오다 하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있더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그게 불행이네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요. 네. 히틀러가 우리는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히틀러가 독일인 장애인들도 학살을 했어요. 네네. 그렇죠.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갔을 때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남긴 그 유품들을 갖다 봤는데 네. 왜 히틀러가 독일인 장애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제거했을까?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온전치 못한 거를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나는 부족해. 네. 근데 히틀러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히틀러는 스스로 뭐가 자기가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했던 건가요? 일단은 히틀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자기 안에 있는 우리가 나를 보는데 긍정적 자기하고 부정적 자기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게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네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 자기를 노력해서 교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한없이 이렇게 이상화시키고
자기하고 닮은 그 부정적 자기를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만약 어렸을 때 또는 청년 시기에 그런 뭐 컴플렉스나 자기 혐오가 있었다 치더라도 예. 이 사람은 이를테면 정치적 성공을 거듭해서 독일이라는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 또 인구도 많은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자기 그렇죠. 혐오를 갖지.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을 잡는 과정이 건강한 의식으로 잡은 게 아니라 병적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해코지하죠. 그러니까 그게 두테르테도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좀 비슷한 성향을 보였거든요. 네, 필리핀 대통령이요. 네, 네, 네. 두테르테. 서민들이 마약을 갖다 이렇게 취한다 그래서 그 마약 사범들을 막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비슷한 사례, 히틀러하고 비슷한 사례들이 다른 정치인들은 나타나는데 크메르루즈의 폴포트도 그래요. 폴포트는 조금 약간 다른 양상인데 네. 도시인 혐오증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뭐 안경 끼면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네. 손바닥을 만져서 이게 우툴우툴하지 않으면은 데려다 죽이고. 아,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안 한, 그렇죠. 육체 노동을 한 티가 안 나면. 예. 네. 근데 그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도시인 혐오증이 있었던. 별 희한한 혐오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게 왜 어디서 발달됐는지는 뭐 성장 과정을 봐야 되는데 네. 어쨌건 어릴 때부터 혐오 문화 속에서 살고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를 쳐요. 대량 학살을 하거나 네. 뭐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혐오 언어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몰락하게 만들거나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 퍼져 있다는 게 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지금 혐오가 이를테면 여성 혐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나쁜 말에서 나왔듯이 노인 혐오, 또는 뭐 외국인 혐오, 예. 장애인 혐오 이렇게 범주가 굉장히 굉장히 많죠. 예. 크잖아요. 또 예, 예. 그리고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혐오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혐오 문화가 퍼져간다라는 거는 그 국민적인 수준이 낮아져 간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퇴행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뭐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오염돼 가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청정한데 네. 거기다가 오염수를 만약에 집어넣어 보세요. 오염 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렇죠. 네. 들어가면은 다른 물들도 다 비슷하게 오염되겠죠. 그래서 이 혐오 문화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동안 지내면서 보면 예. 여성 혐오라고 예를 들거나 장애인 혐오라고 했을 때 혐오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7,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새로운 혐오 그리고 노인도요. 노인 혐오라는 말이 저만 해도 어색하게 들리는 게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고 처음 뵙는 노인도 당연히 우리가 존칭을 사용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혐오들이 생기고 혐오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신부님 어떻게 보셔요? 그 기성세대들은 뭐 나이 든 세대들은 이렇게 대가족 제도 안에 살았잖아요. 그 대가족 안에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어머니도 있고 뭐 몸이 성취하는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를 수용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봉사활동들도 많이 나갔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뭐 장애인들 돕기도 하고 뭐 어려운 노인들 돕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런 문화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요. 대학도 예전에 농활이라고 그래서 뭐 농촌에 네, 가서 그렇죠. 뭐 일손도 예, 돕고 예, 그런 예. 걸 했죠. 네. 예. 뭐 지난번에 어느 대학교에서인가 그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그 네, 시위를 한 대학생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예. 그러고 그게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런 세대가 우리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 자기애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이게 적당해야 되거든요. 타인에 대한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심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인간이 아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사랑이 커서 주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유형도 있겠지만 예. 심리 아까 말씀하신 건 자기 혐오 때문에 자기에 그렇죠.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혐오의 발단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올라가서 내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은 자기 혐오에 빠지게 돼요. 이게 하여튼 그런데 그게 양태가 예. 그냥 혐오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표현하지 않고 뭐 어떤 인종차별주의자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런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렇게 흉기 사건도 그렇고 뭐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런 혐오의 양태가 나잖아요. 이거 멘탈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그 자아의 건강도가 굉장히 이렇게 병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의식이라는 것, 내가 나를 갖다 의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병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환자면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요. 네. 글쎄 치료 방법이 지금은 뭐 이게 뭐 처벌하는 거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혐오 문화를 없애려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약자를 존중해주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어릴 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혐오하면은 그 자식이 다른 사람을 혐오를 하게 돼. 이게 대물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네. 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고 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입시 제도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들 사이에서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인성교육 차원이 아니라 뭐 인권교육이거나 평화교육이거나 네. 뭐 그다음 동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뭐 반려교육이거나 이런 교육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다 전반적으로 짐을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네. 다 이런 그 혐오 문화를 막자는 분위기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괜찮은 사회가 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그랬더니 선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악한 사람들이 발 디딜 자리가 없어지면 선한 사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혐오 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냐 불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문화, 그 혐오하는 문화를 갖다가 막는 문화, 이거를 종교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네요. 그렇죠. 주님. 예. 근데 문제는 종교가 혐오 문화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남미에 진출한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을 보고서 야만이라고 그렇게 혐오하고 그리고 가서 수탈을 했잖아요. 네. 종교도 이제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지금 종교들이 좀 이렇게 진짜 회개를 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혐오 문화를 없애는데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어렸을 때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녔던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학교 교육은 다 비슷한데 네. 주일학교에서 좀 다른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촌스럽게 얘기한다면 뭐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위에.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되고 또 뭐 봉사활동도 가고 피정도 가고 뭐 여름에는 뭐 놀러 캠프도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신부님 말씀대로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많겠네요. 근데 지금 교회는 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제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막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혐오 문화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심해졌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아는 그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이신데 네. 갑자기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딸이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 미국인 노숙자가 딸이 집에 가는데 따라와가지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딸을 갖다가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네, 비극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제 혐오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중국 바이러스, 예, 무한 예, 그렇죠. 바이러스 이래가지고 예. 아시안이 우리한테 퍼뜨렸고, 근데 아시아 남성은 뭐 저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약한 고린 아시아 여성, 그렇죠. 할머니, 뭐 예. 젊은이 이런 거. 그렇죠. 참 그러니까 정말, 이런 네. 혐오 문화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혐오 문화가 퍼지게 되면 인간이 괴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괴물로 바뀐다는 거죠. 그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히틀러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지금 작은 히틀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큰 놈은 같지만 네네. 작은 히틀러들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 포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근처 국가 얘기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우익들이 한혐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한국 혐오. 그렇죠. 네. 한국인들을 혐오하는 한국인들은 지저분하다. 뭐 한국인들은 뭐 일본 사람들 같이 예의가 바르지 않다. 우리가 뭐가 지저분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네. 그 일본의 우익들이 계속 방송해서 이렇게 퍼뜨리는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일부라도. 네. 일부가 아닌 게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굉장히 네. 많이 퍼져 있다 그러고 일본에서 사모하는 신부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걱정이 되냐면 일단 일본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그 하향화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일본이 그러다가 침몰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가끔 뭐 일본 네. 침몰에 대한 그 책이 나오곤 하는데 바닷물 때문에 침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혐오 문화가 퍼지게 되면은 사회가 분열이 돼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가라앉아요. 네. 그러니까 난파선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이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일본이 오래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네. 두려운 일이고 지금 혐오 문화가 만연했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아주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예. 차근차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또 교회 역할도 찾아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신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안 그러면 침몰한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홍성남 신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신부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